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대응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자그마치 1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철저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삼각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라면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노쇼 사기, 삼각 사기,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신종 범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는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즉 사기범이 군부대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사칭하면서 대규모 회식이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단체 주문을 요청한 뒤에 특정 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며 거래처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거래처에게 매매 대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범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범은 거래처와 3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기를 범하는 수법입니다. 뒤늦게 확인을 해보면 물품을 제공한다고 했던 거래처도 사기범과 공범이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입금해야 한다, 재고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 라는 식의 시간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로 된 사업자 등록증, 홈페이지 등은 위조, 변조가 용이하다는 점도 사기의 수법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군침이 도는 거래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믿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확인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조치해야 할까요? 바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 범죄자들은 피해금을 입금받은 직후에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자금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은행에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란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여내 주었다면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한 경우가 있었다면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휴대전화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명의 도용 여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지급정지 제도 적용 대상이 보이스피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쇼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거래처를 이용한 삼각사기 등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간 상거래 분쟁에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지급정지 계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해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정지 제도 사각지대를 노리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개선점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보완이 마련되어서 새로운 범죄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달 하순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위에서는 자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나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서 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를 인지하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최대 72시간 동안 입출금을 임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범죄 계좌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죄 수법이 발전하는 만큼 대응 제도 역시 신속하게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때때로 가족을 사칭하며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피해자의 직업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계를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단이 점점 치밀해지는 만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의 유형의 차이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은 보다 세심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